안녕하세요. 생남입니다. 오늘은 책 리뷰를 할 건데요. 요즘 제가 자주 읽고 있는 책, 환율과 금리로 보는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오건영 님께서 지으셨는데요. 오건영 님은 신한금융그룹에서 알터네티브 인베스트먼트 매크로 투자 관련 리서치를 하고 계시는 팀장님이고요. 이분은 제가 경제 관련 유튜브 자주 찾아보는데 거기에 자주 등장하셔서 알게 됐고요. 이분 설명을 너무 해박하게 잘하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책도 출판을 하셔서 책을 한번 사서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 책에서 유럽 관련된 내용을 볼 거고요. 사진 4장 보시다시피 유럽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왼쪽 위에 사진 보시면은 국기가 5개가 있어요. 이 국가들을 피그스라고 부르는데요. 포르투갈, 이탈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 5가지 국가들이 유럽의 경제 위기를 주도했다 해서 피그스 국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로존 사태가 2010년도부터 일어났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유로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생겨나게 된 원인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는 아무래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많은 국가들이 안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통된 통화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럽 내 국가들이 응집력이 생기면서 전쟁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유로를 사용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2년도부터 사용하게 됐고 2013년 기준으로 17개 나라에서 유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가 왜 문제를 만들었냐를 알려면은 이 차트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차트가 뭐냐면은 이제 뭐 GDP를 나타내고 있고요. 2008년도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랑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 평균보다 더 높은 GDP를 갖고 있고요. 스페인이나 이탈리 이 나라들 아까 말한 피그스 국가 중에 두 국가네요. 이 국가들은 유로존 평균보다 낮은 GDP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로가 나오면서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무래도 잘 사는 국가들 독일을 예를 들자면은 유로를 사용하게 되면서 독일 원래 마르크보다 훨씬 더 통화가 평가 절하됐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살고 있고요. 독일은 스페인이나 이탈리 이런 평균보다 아래인 국가들은 본인들의 통화보다 훨씬 더 절상됐다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통화가 평가절하된 국가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독일의 물건이 훨씬 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독일이 그 경상수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경상수지가 딱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쭉 올라가는 파란색 그래프 보이시죠? 그럼 이 경상수지에서 대부분이 상품 수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보라색인데 이게 2002년부터 증가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유로가 나오면서 독일이 통화보다 훨씬 가치가 절하되어 있는 통화를 사용하게 되다 보니 유럽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독일 물건을 수입하는 국가들에게서는 훨씬 더 싸게 느껴져서 수출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의 경우로
이 차트를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탈리아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2002년 기준으로 경상수지가 하락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반대 이유죠. 아무래도 통화가 평가 절상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을 갖게 되다 보니 2002년도 기준으로 수출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로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으로 갖고 가야 할 베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탈리아 같은 약소국들은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수 기반의 성장을 해야 됐습니다. 기반의 성장이라는 뜻은 아무래도 국가가 돈을 많이 국민들에게 쉽게 빌려주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빌린 돈으로 소비를 해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스타일의 방식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일단 그리스 자체가 돈을 많이 빌려야 돼서 돈을 많이 이제 다른 나라에게 빌리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나라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그리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믿을만 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뒤에 독일이라는 큰 강대국이 그리스를 받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낮은 금리에 그리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용인할 수가 있어서 그당 2002년도를 기준으로 그리스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부담이 아닐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앞선 이유들 때문에 2014년, 15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유를 탈퇴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렉시트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그렉시트라는 게 결국에는 뭐 일어나지 않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고 그리스 외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우선 그리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수출 제조업 기반이 잘 안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은 아무리 유로존을 나와서 유로를 사용할 때보다 평가절하된 본인들이 통화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출을 어,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통화 절하로 인해서 본인들이 이제 대출해 놓은 그 부채를 탕감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유로존 외에 이제 유로존 내에 있는 그리스 외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 또한 안 좋은 게 왜냐면은 뭐 독일을 예를 들자면은 그리스나 뭐 이런 나라에게 돈을 빌려준 게 많은데 이런 그리스가 유로를 나간다는 뜻은 그리스 외에 다른 나라들이 또한 유로를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야기시키고 그렇게 된다면은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잘 사는 국가들에서도 자본 유출이나 이런 압력이 늘어나게 되고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그리스가 나가는 게 절대 독일이나 다른 유로존 국가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그렉시트는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유로존 위기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